마지막이야. 너무 행복해. 나 예고편까지 하면 11편 찍은 거 아니야? 계약 조건이 좀 달라.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 옴니마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 다만 하다 보면 재밌어. 안녕 디마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잘 지내고 있었어? 나한텐 지난주가 추석이라서 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너희는 혹시 지금 눈 오니? 우리 남은 2회 동안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자. 내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야 되거든? 내 핸드폰이 3년을 넘어가서 이제 4년째가 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야. 아이폰을 해야 될지 갤럭시를 해야 될지. 하나는 뭐야? 우디는? 로마는 삼성도 좋고 아이폰도 좋은데 나에게 지금 맞는 게 뭘지 가장 고민하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나는 아이폰을 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받아놓은 앱들이 진짜 많거든? 그걸 그대로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그냥 아이폰을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앱을 쓸데없이 다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그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특정 검색어를 했을 때 최상단에 보이기도 하거든? 난 그거 보고 인스톨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광고더라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에 맞춰서 앱을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앞선 시간에 구글 플레이 마켓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구글에 앱 광고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애플의 마켓, 즉 앱스토어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애플 서치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앱스토어의 광고인 애플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앱스토어 광고, 즉 iOS를 대상으로 앱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애플 서치는 필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사용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 2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만 애플, 즉 iOS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더욱이 우리나라 말고 해외로 본다면 그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iOS 광고의 중요성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광고 효율이 정확히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서드파티 툴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은 그걸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애플 서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애플 서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앱스토어에 직접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부분이겠지? 구글의 앱 광고에서 보면 구글 플레이 영역이 가장 효율이 좋게 나오거든? 그런데 구글은 그 영역만 선택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애플 서치는 그 영역에만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색 광고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 예전에는 타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타 브랜드 키워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내 브랜드 키워드 외에 경쟁사 키워드도 씀으로써 최상단에 내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남들보다 입찰가를 높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최상단에 내 광고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즉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들이 없어도 돼. 노출이 되는 방식이 앱스토어에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타 매체처럼 소재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소재가 준비되지 않아도 바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팅도 매우 쉬워.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통한 검색 결과 외에 추천 앱 영역에 따로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검색을 하지 않는 유저들한테도 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애플 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키워드 광고이기 때문에 애플 서치에서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해. 나와 관련이 있으면서 유저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 거지. 단순히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무의미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키워드를 선택하면 노출 자체가 미비해서 광고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플 서치에서는 키워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앱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툴이 있으면 보다 정교하게 트래킹 가능하기 때문에 서드파티 툴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 하지만 역시나 참고로 서드파티 툴이 없어도 애플 서치의 SDK를 앱에 심으면 기본적인 트래킹이 가능하니까 내가 지금 서드파티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서치 광고는 가능해. 자, 어때? iOS 광고를 할 때 애플 서치를 꼭 해야겠지? iOS 유저만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타 매체보다 iOS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애플 서치를 하는 것을 나는 꼭 추천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애플 서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그리고 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언아워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거든? 그 시간에 질문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마지막이야! 애플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 다음 화면이 애플 서치 에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베이직과 어드밴스로 나눠져 있어.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다음에 실제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 앱스토어의 검색 결과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과금 방식은 CPI랑 CPT가 있고, 노출 경쟁력은 이 비딩가에다가 키워드 연관성이 곱해져서 노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세팅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 베이직이랑 어드밴스드.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광고주로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베이직으로 진행해도 무관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대행사 입장 아니면 여러 앱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드밴스드가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 조금 짚어보고 갈게. 제일 중요한 게 과금 방식의 차이야. 베이직은 CPI 과금으로 되고 어드밴스드는 CPT 과금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말 그대로 베이직은 인스톨 기준으로 과금이 되는 거고, 어드밴스드는 클릭을 하는 부분으로 과금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CPI가 좋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CPI 과금보다는 CPT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나고, 캠페인 개수, 키워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도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정교한 타겟팅과 정교한 광고를 하고 싶다면 베이직보다는 어드밴스드가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애플 서치가 검색 광고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 일치 검색과 확장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 이 두 가지 검색 유형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선 제휴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제휴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등록한 키워드 외에 애플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가 있거든.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간단히 구조를 보게 되면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로 볼 수 있고, 캠페인 단에서는 총 예산 그리고 1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광고 그룹에서 기기라든지 광고 일정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위치 등 중요한 타겟팅은 광고 그룹에서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키워드 단에서 키워드 그룹핑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키워드와 비효율적인 키워드를 좀 잘 선별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애플 서치를 세팅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여기서 어드밴스를 하기로 했잖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야. 파란색 캠페인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 어떤 앱을 광고할지, 그리고 애플 서치에서 어떤 영역의 광고를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 예시로 애플을 광고해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어떤 영역의 광고를 진행할지 선택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 광고를 통한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추천템 영역에 뜨는 광고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 이번에 세팅은 검색 결과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내가 광고를 진행할 국가를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 대한민국의 광고를 할 거야. 캠페인 이름을 짓고 총 예산과 1일 예산을 정해주면 되거든. 일단 캠페인 이름은 오븐디마 앱 캠페인, 총 예산은 $1000로 해줄게. 1 예산은 $100. 그 다음에 광고 이름을 정할 때 키워드를 밑에 넣기 때문에 키워드 그룹명으로 해주는 것도 좋거든. 나는 우선 브랜드 키워드를 쓸 거라서 브랜드 그룹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예상되는 CPT 입찰가를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추천을 해주기도 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 나는 $3를 넣어주도록 할 거야. 이 부분은 내가 등록한 키워드 외에 애플에서 추천하는 키워드를 활용할 건지 말 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켜주는 게 효율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별로 키워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 여기서 키워드 추가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넣어주면 되거든. 기본적으로 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추천으로 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누름으로써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과.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확장 유형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이 됐다면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주면 돼. 그 다음에는 어떤 기기에 노출을 할 건지, 고객 유형에서 모든 사용자를 할지 아니면은 내 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를 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인구 통계 부분에서 연령이라든지 연령대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캠페인 생성을 눌러주면 이제 광고 세팅은 끝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애플 서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 선택에 대한 부분이야.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좋을지를 잘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애플 서치도 누구나 쉽게 세팅할 수 있고 운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나 iOS 유저를 타겟팅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매체로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iOS 광고를 하고 싶다면 꼭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해.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안녕.